네, 오늘 예스24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갭 하락으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뭐 좀 문제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점검 차원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스윙과 단타의 구분이 굉장히 좀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저는 단타는 일단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들어왔을 때 변동성이 계속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단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스24 이 차트 자체는 뭐 단타를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닌데요. 뭐 이때 상한가로 갔으니까 뭐 이때부터는 이제 변동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이때만 좀 보더라도 눌림만 잘 잡으면은 뭐 짧은 단타가 가능하고 뭐 이런 저점을 좀 잘 잡았다라면은 또 단타 가능하고, 왜냐면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좀 들어왔으니까 조금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이때 잠깐 뭐 단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도 이런 차트 흐름을 보고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차트 흐름을 보고 맥점을 잡아서 그 상황에서 단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당일날 그냥 뭐 호가창 보면서 스캘핑하는 단타도 있고, 단타 유형도 워낙 또 여러 가지라 가지고요. 그걸 또 일일이 다 지금 시간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단타라는 거는 일단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들어와서 계속 유지가 됐을 때 그때 변동성을 보고 단타를 해서 뭐 당일날 매수해서 최대한 당일날 매도하는 전략, 그게 단타가 되겠죠. 근데 예스24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번 이제 활발하게 좀 거래량이 들어오다가 이제 거래량이 이제 거의 실종돼 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단타로보다는 이제 보통은 스윙으로 좀 저점을 잘 잡아서 추세를 잘 보고 저점을 잘 잡아서 올라갈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뭐 이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 뭐 쉽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뭐또 뭐 이런 것도 스윙하기에도 뭐 이렇게 적합한 차트는 아니고 그냥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박스권 매매를 해봐도 될 만한 종목인데, 워낙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되지 않는 차트입니다. 근데 최근에 예스24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된 것들은 뭐냐면은 일단 어느 정도 좀 상승 파동이 조정 파동으로 가서 마무리되는,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어떤 상승 파동이 진행되다가 3개월 정도 조정 파동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전환기를 지금 맞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기를 겪다가 지금, 자 보시면 추세라는 게 지금 이제 이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추세가 상승 파동 지점인 거고,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런 추세, 그러니까 이제 조정 파동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저점을 올리고 또 고점도 올리는 추세 전환이 지금 일어나는 시기, 거기에 이동 평균선도 중장기 뭐 단기 이평선들이 여기서 밀집이 되면서 여기서 의미 있는 좀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 전환,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해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베팅을 기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이 기업이 어떤 사업 내용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 기업을 좀 접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펭수라는 유튜브 EBS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해당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종목들은 아니고 테마군이 형성된 건 아니고 테마가 본격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굉장히 이르거든요. 근데 그 유엔젤이라는 종목이 지금 요 시기 이렇게 지금 상승 캔들 두 개가 나온 요 시점에서 약간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 관련주들을 찾아봤는데 뭐
대부분 좀 대기업들, 시총이 큰 기업들이고 UNG라고 예스24가 이제 그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젤과 예스24를 비교했을 때 유엔젤 같은 경우는 뭐 EBS와 전에 뭐 MOU를 맺은 게 있다라고 뭐 있는데, 사실 뭐 연관성은 사실은 부족하죠. 뭐 펭수가 뭐 여기랑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사업 뭐 제휴를 맺은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그냥 수혜주라고 그냥 올라간 거고요. 오히려 이제 직접적인 것은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획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예스24도 뭐 이 캐릭터를 판매를 통해서 뭐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은 예스24가 좀 관련성은 더 높다. 그리고 두 회사 시총을 좀 보면은 시총도 좀 가볍고 1000억대여서 시총도 가볍고 해가지고 뭐 쉽게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좀 비교해 봤고요. 그래서 유엔젤은 실적이 계속 하향하는, 그래서 주가도 장기적 계속 하향 추세로 가는 이제 그런 종목이었고, 예스24는 실적이 안 좋아지다가 올해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주요하게 보고 이제 이제 선별 기준에 그걸 넣어서 보게 된 거죠. 보시면은 자, 지금 이 회사가 매출은 꾸준히 지금 성장세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19년도도 2분기 실적이 뭐 잘 나와서 연말 되면은 또 전년도 매출을 뛰어넘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매출은 이제 성장하는데 수익성이 2014년도, 15년도까지는 굉장히 이제 좋아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하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 사업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갈수록 경쟁과 더불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뭐 매출을 좀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사업 제휴를 하면서 수익성을 좀 높여가지고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이때는 단기 순이익을 볼 때는 적자가 지금 있었고 전년도에, 그리고 영업이익도 정말 낮게 나왔어요. 이 하향 추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올해 순이익과 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9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추세로 가자면은 아마 2014년도, 15년도의 어떤 이익 규모가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은 더 많아졌고요. 또 사업적인 어떤 비전이 더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턴어라운드와 성장성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뭐 반영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유엔젤이 아니고 예스24 예스24를 보시면은 14년도 15년도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다시 그걸 보시면은 요때 12년 13년도에 수익성이 좀 하향하고 매출도 좀 하향하다가 이때 다시 좋아졌어요. 14년도부터. 그러니까 이 기업이 12년도 13년도에 안 좋아지고 14년도에는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온 게 결과로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15년도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오버슈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실적 하향세가 이제 전망되면서 계속 하락세에 왔는데 지금 주가는 이 위치에 있어요. 역대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역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거의 이때 시절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는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당장에 빠르게 실적 결과를 가지고 주가에 반영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은 한번 그게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리고 올해 뭐 전망은 괜찮게 나올 건데, 내년 전망도 좋다 그러면은 이게 좀 수직으로 갑자기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위치에 좀 와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이제 5월 달에 상한가가 지금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하향 추세를 가다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일단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면은 조금 지저분한 게 뭐냐면은 이제 올렸다가 이렇게 좀 빼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이렇게 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조금 마음의 흔들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주가 컨트롤하는 그런 차트 유형입니다. 이건 지금도 지금 보면은 뭐 여기도 아마 팽수 관련해서 유엔젤에 올라가니까 여기에 개인들이 아마 올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여기에 주체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뭐 늘상 그렇듯 이렇게 했듯 여기도 아마 이제 그런 어떤 패턴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차트를 조금 유심히 보면은 어쨌든 이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여기 돈이 들어온 이유는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 안에서 뭐 이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은 또 다시 올라가고, 밴드 안에 들어오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다가 일단 이제 뭐 추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밴드 상단을 여기를 이제 지지할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죠. 보통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그래서 뭐 지금 요 위치는 뭐 그렇게 뭐 나쁜 위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고, 또 실적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지금 하락한 것은 좀 일시적으로 이런 이슈에 좀 부각받아서 아마 여기에 있는 주체가 조금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소설을 써봅니다. 어쨌든 이런 패턴들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면 자, 이 종목이 과거에도 그러면 이런 턴어라운드 시기에 좀 쉽게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었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다 보시면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쉽게 수익을 얻기가 힘든 어떤 차트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데 돌파가 나오니까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왜냐면 거래량도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빼버려요. 여기도 빼버리고 완전히 이탈시켜 버립니다. 이게 대단한 어떤 세력이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뭐 갭으로 올렸다 장대 음봉 주고 여러 가지 흔들기를 하면서 여기에 올라오면은 다 의심을 합니다. 예. 여기 올라오면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냥 또 빠르게 이제 올려붙이죠. 그리고 또 막 내리고, 그러니까 쉽게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차트 유형도 아니고, 이게 좀 오랫동안 장기 횡보를 하다가 결국 여기서 순식간에 이제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상한가를 딱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라고 이제 본다면은 아마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이니까 이제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여기는 이제 차츰차츰 올렸는데 현재 이제 상한가를 딱 올려놓고 이제 횡보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과거에도 계속 이런 패턴을 계속 주면서 눌림을 주면서 털어낸 그런 패턴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이 수익 내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고 정말 노리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노리고 있으면서 이 추세를 계속 보시면서 해야지, 단지 그냥 잠깐 어떤 이슈에 부각돼서 여기가 좀 기술적으로 좋으니까 보통 이제 비중을 여기에다, 이 가격에다 실어버리면은 이렇게 내려올 때 지금 거의 5% 이상 내려왔을 거고, 만약에 여기에 추격 매수를 했다라면은 그 손실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지금 7,250원에 만약에 샀다면은 벌써 10%의 손실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단타면은 만약에 단타로 접근했다면 이건 단타로 들어갈 차트가 절대 아닌 거죠.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이게 테마로 부각돼서 단타를 하려면은 여기에 거래량이 여기에 버금가게 터지면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때부터 단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조그만 거래량으로 요 고점을 조금 올렸다 이렇게 내려온 거는 단타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차라리 이제 스윙으로 보면서 더 내려오길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고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추세와 여러 가지 뭐 맥점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좀 더 비중을 더 분할로 실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야지, 이게 뭐 좀 올라갈 것 같네 하고 생각하면서 뭔가 희망을 주죠. 이렇게 뭔가 올라갔다 하다가 이렇게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원래 그렇게 했던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늘상 이렇게 여러 번 있어 왔던 행동들이고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추세적인 하단에 지금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보여드린 이런 자금이 투입된 이런 상단 부와 이제 여기와 맞물리면서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시장 변화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뭐 올해 뭐 8월 초에 일단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급락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버텼어요. 버티고 오히려 이제 올라갔었죠. 오히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진정되니까 또 이게 급락을 시켜버려요. 참 이게 대단한 차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시장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과 얘가 어떻게 동조했느냐 아니면 좀 다르게 움직였느냐, 뭐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이 종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시에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한 10억 정도, 3분기는 한 10억 정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0억 정도 나왔고요. 당기 순이익도 한 11억. 그래서 총 누적 영업이익이 지금은 이제 올해 92억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100억 정도 이제 뭐는 이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적게 나오지 않았나, 한 2, 30억 정도만 나왔어도 그러니까 여기 3분기에 100억을 좀 찍어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이익이면은 상당히 큰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계속 수익성이 계속 하락해서 적자까지 나왔던 기업이 단번에 이렇게 이익을 개선했다라는 거는 주가에 충분히 아직도 반영할 크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회사는 이제 카카오뱅크에도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와 여러 가지 좀 제휴를 계속 해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뉴스들도 좀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음성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고 뭐 블록체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회사에서 나오는 뉴스나 비전 뭐 이런 것들이 뭐 좋으면 좋아지니 나쁜 거는 이제 없습니다. 단지 지금
갭으로 지금 하락을 시켜서 그 이유는 시장에 나타나진 않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실적이 좀 발표된 시점에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거는 실적이 좀 실망적이다라는 것을 주가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근데 뭐 거래량이 뭐 이게 뭐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겨우 오늘 거래 대금이 겨우 8억이에요. 그러니까 8억 가지고 지금 거의 4% 5%를 이제 하락시키고, 어제도 지금 거래 대금 보면 11억 정도인데 이때도 한 마이너스 한 4% 하락시키고. 그러니까 뭐 자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락시켜 놓으면은 이제 여기 들어온 투자자의 심리들은 좀 안 좋아지겠죠. 이제 종합 분석을 안 한 상태라면은 이제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안 나왔고 주가에 이게 반영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펀더멘털 분석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크게 보면은 실적이 분명히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게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 회사의 주가 역사에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주가에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한가를 올려서 들어온 자금 자체가 괜히 들어온 건 아니고, 뭐 여기서 갑자기 뭐 이탈할 어떤 흐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파동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단타 차트는 절대 아니라는 거. 단타는 뭐 이런 국면에서 하는 거지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스윙으로 가는 것들은 철저하게 추세 분석이라든지 파동 분석, 그리고 뭐 펀더멘털 분석, 실적, 비전 이런 분석, 그런 것들 다 하면서 자리를 잘 잡아놓고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이 차트가 이제 분할하다가 좀 적게 잡았다 싶으면은 얘가 큰 거래량으로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이 있어요. 거기는 단타 구간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단타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자꾸 뭐라 그럴까, 여기다 뭐 사면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감에 여기에 계속 뭔가 비중을 가격 하나에다가 실어버리면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노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또 바로 회복되기가 어렵고, 한 1, 2주만 이런 위치에 물려 있으면은 상당히 좀 피곤하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 테마라는 게 좀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장이 있고 대장이 상한가를 가면 이제 후발주들이 그때부터 이제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 테마라는 거는 또 종목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종목군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면 테마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현재 뭐 팽수를 가지고 테마가 지금 형성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면 그 유엔젤이라는 종목 한 종목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후발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뭐 보시더라도 뭐 팽수라는 캐릭터가 뭐 인기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뭔가 이 주식시장에 테마를 뭐 만들 정도의 지금 파워를 보여줄 만한 그런 거는 아직은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런 걸 재료를 해서 올릴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유엔젤이 조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테마 그룹이 지금 형성돼서 같이 뭐 동조해서 움직이는 이런 흐름 자체가 나온 건 아니라 가지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펭수 캐릭터가 좀 더 많이 뭐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많이 좀 화제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또 테마군이 그룹이 조금 형성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마 매매를 하려면 강력한 대장주가 꼭 필요합니다. 그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데, 좀 리스크가 있다면 후발주들을 좀 노리면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 IDT가 이제 강한 대장 역할을 했고, 그 밑에서 이제 에어부산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 뭐 얼마 전에 뭐
진바이오텍이라든지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이제 테마로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종목군 중에 대장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후발주들도 동조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펭수 같은 경우는 그런 테마로 지금 보기에는 약간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좀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다수로 좀 존재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테마도 그 강한 테마가 있고 약한 테마가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냥 뭐 느낌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엉뚱한 상황에 좀 놓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거래량을 보면서 단타를 해야 돼. 거래량이 일단 나온 다음에 단타해야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단타에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물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그걸 조금 잠깐 좀 중요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